자, 이제 수학의 원리 한번 찍어봅시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1번. 자, 어느 집단에서 복원 추출한 표본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고르라고 되겠죠. 자, 볼게요. 모든 표본의 평균은 표본의 크기와 관계없이 이죠. 여기 좀 잘 보셔야 돼요. 니은번하고 좀 다시 한번 볼까요? 니은번부터 볼게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에 대해서 나온 형태들에 대한 평균은 표본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평균과 같다. 네, 니은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니은번하고 기억번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모든 표본들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을 뽑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아니 얘는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의 모평균을 따라가는 게 맞는데 내가 표본을 뽑아서 걔네들 평균을 내겠다는 거야 지금 기억번은. 그러면 당연히 표본에 대한 별량들에 대한 형태에 따라서 평균이 다 달라지시겠죠. 따라서 기억번 틀린 얘기예요. 말도 잘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모든 표본의 평균은 표본들의 평균은 표본의 크기와 관계가 있지요. 따라서 기억번은 틀린 얘기. 표본 평균의 평균은 표본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평균과 같다. 니은번은 맞는 얘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보다 클 수가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루트 n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맞습니까? n이 이겨도 상관은 없겠죠. 자, 2번 볼게요. 답이 그래서 뭐 1번 답은 4번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정규분포 이거를 따르는 표본의 개수 16인 표본을 나타냈고 뭐 어쩌고 나타났네. 자, 문제 보시면 맨 위에 거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n 2번 문제죠. 정규분포 10을 나타낸다는 거고 30에다가 4의 제곱 이렇게 되죠. 얘가 이제 뭐에 대한 형태고 n 대체가 16이라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자 1번 문제는 뭘 물어봤어요? 야 2x 바 얼마니? 라고 물어봤죠. 2x 바야 뭐 그냥 30이랑 똑같이 써주면 되죠.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자체는 어떻게 된다? 모평균을 따라간다. v 2번은 vx 바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분산이 16이죠. 샘플에 대한 개수 16이니까 1이라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이면 이거를 우리가 뭐로 바꾸었어? 표본에 대한 정규분포로 바꿔주시면 30에 1의 제곱이다. 이게 분산 1이었으니까 표준 편차도 2이 되시겠죠. 자, 31보다. 자,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P, 확률을 물어봤지. X 바. 표본에 대한 형태 중에 자, 3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렇게 물어봤죠. 평균이 30이고 1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가 지금 1, 여기가 31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30이고 Z값으로 표현하면 1이에요. 1보다 작거나 같은 0.5에다가 0.3413 두 개를 0.8413 이렇게 두 개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치만 잘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정규분포 n 3번 보시면 정규분포 n 그때 또 얼마 되세요? 평균에다가 5의 제곱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고 이걸 따르는 놈인데 크기가 49인 표본을 뽑았어요. n이 지금 현재 49 뭐 이런 얘기인 거고 표본 평균이 120 표본에 대한 평균이 120이래. 그리고 얘가 지금 현재 얼마 됐어요? n 이렇게 되고 얘가 현재 표본에 대한 평균이 120이라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거는 뭐 계산하셔야 되죠. 얼마 됩니까? 7분의 5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그렇죠? 표준 편차 나왔으니까 샘플에 대한 49니까 근데 얘가 지금 나오는 것 뿐이지. 근데 얘를 지금 추정하래. 얼마로? 95%로. 95% Z값 밑에 보니까 1.96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 왼쪽으로 1.96칸 간다는 거고 오른쪽으로 1.96칸 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120 마이너스 얼마? 1.96 곱하기 7분의 5 이렇게 되시면 되죠. 120 플러스 1.96 곱하기 7분의 5 이렇게 되시면 될 듯 합니다. 이거 계산하라고 4, 2, 0.
얘가 두 개, 요거 두 개 나누자. 그럼 얼마 되냐? 0.28. 0.28. 그러니까 얼마 되죠? 120 마이너스 0.28 곱하기 5 이렇게 되네. 그러면 5 곱하니까 4고 12고 얼마 되겠어? 얼마 됩니까? 0.28 곱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죠? 1.4네. 1.4 빼라고. 1.4 빼니까 얼마 돼? 119.8.6 이렇게 되죠. 118.6에서부터 1.4 더하니까 얼마 돼? 120 1.4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렇죠? 1.4 두 개 얘를 뺏고 더했으니까 표현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신뢰도 구간을 구하라고. 그럼 118.6보다 크거나 같고 뭐가? n이 121.4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더하기가 또 안 되네요. 4번 봅니다. 정기분포 n 이거를 따르는 놈이 있어. 근데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목평균 n을 추정하려고 하거든. 표본의 개수가 36배가 그러니까 표본의 개수가 36배가 됐대. 그러면 밑에 있는 수가 그 표본의 이미 추출해서 n을 추정을 했고 근데 표본이 36배 더 커졌대. 그러면 우리 지금 뽑은 놈 자체를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자. 자, n 이거는 뭐 이제는 좀 답을 외우셔야 되는데 외운다는 게보다는 그냥 내가 n 개를 뽑았거든. 근데 추정값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길이잖아. 길이면 2 곱하기 지금 퍼센트 나왔어? 안 나왔지? 그냥 k라고 줄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 x 이렇게 됩니다. 이게 네 신뢰도관의 길이거든. 근데 n은 36배가 커지면 36n이잖아. 그러면 2 곱하기 k 곱하기 6 루트 n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된다? 36배가 커졌으니까 밖으로 지금 6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본다면 얘는 36배가 커졌지만 전체 길이는 몇 배? 6분의 1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 다른 거 다 똑같잖아. 전체 길이 6분의 1배가 된다. 그러니까 샘플에 대한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길이는 자체는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샘플에 대한 개수가 커졌다, 길이가 준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5번 볼까요? 5번 보시면, 야, 이거 5번 좀 잘 좀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5번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x가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어. 근데 여기에 대한 확률 자체가 px가 뭐냐면 0.5가 있고 0.3이 있고 0.2가 있지. 근데 얘가 표본의 개수 두 개를 뽑아서 그것을 내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x 바지 자 종류가 1이고 1.5고 2고 2.5가 되고 3이고 이걸 선생님이 만들어 볼게. 자 지금 여기가 0.25래. 0.25 이유는 단순해. 얘는 평균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서 2로 샘플의 개수가 두 개니까 2로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얘가 1이 될 수 있는 건 1하고 2를 두 개 더해서 2가 되고 2를 나눠서 1이 되는 형태는 0.5 곱하기 0.5밖에 없다는 거지. 두 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1.5가 될 수 있는 건 뭐 있니? 1, 2하고 2, 1이지. 그럼 1.5 더하기 1.5가 0.3 되는 거지. 2가 될 수 있는 거는 1, 3, 3일, 2. 그러니까 두 개 곱하면 0.1, 두 개 곱하면 0.1, 0.09. 그러니까 0.29지. 0.29.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지금 A, B 값 찾았지. A는 0.3이고 2는 0.29야. 따라서 두 개를 빼니까 0.01이지. 답이 이렇게 되는데 조금 다시 설명을 해주면 1.5 어떻게 된다고? 1.5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샘플에 되겠으니까 두 개니까 2로 나누면 2라고 2를 두 개 더하면 되잖아. 그럼 걔네들의 확률 자체가 0.5하고 0.3이니까 두 개를 곱해봐. 얼마 돼? 두 개 곱하면 0.15. 근데 3하고 2하고 이렇게 있지. 그럼 0.15가 두 개니까 그래서 0.3. 2가 되는 경우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0.1, 0.1, 0.09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두 개를 뺀다. 저렇게 표현해 주시면 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A, B가 금방 구했죠. 뭐 저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고 잠시만요. 잘 찍히나? 네, 저기까지 잘 보이네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몇 번이냐면 6번 문제네요.
이상 찍을 게 너무 많네요. 올림버스 교과서, 다른 학교 교과서, 중등부 수업, 예비군 수업. 하루에 오늘 같은 경우는 최대치 찍어야 될 것 같은데. 6번 보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1의 숫자가 적혀있는 게 1개, 2는 2개, 3은 5개 들어있어. 한 개를 꺼내서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이런 식은 4번, 샘플의 개수 4번이니까. 표본에 대한 형태가 4개다. 그럼 1이 1개죠. 바로 만들게요. 1, 2, 지금 3이 있는데 얘가 지금 현재 얘가 1개고 2개고 얘가 5개, 실제 8개 지금 8분의 1이고 얘 8분의 2이고 얘는 8분의 5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합이죠. 합은 1이고 P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 여기서 지금 뭐 구하래요? 평균하고 분산 구하래요. 표본에 대한 형태, 샘플에 대한 개수는 4개. 그렇지. 먼저 뭐부터 구해? 그럼 EX부터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자, 8분의 1, 4, 15. 8분의 20인가요? 8분의 20이면 얼마 돼요? 2분의 5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라는 놈의 제곱에 대한 평균 한번 보죠. 그러면 8분의 1, 8, 45. 9를 더할 거니까 54. 8분의 54. 그러면 얘는 얼마 돼요? 4분의 27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분산 구할까? 분산은 4분의 27에서 빼죠. 얼마? 4분의 25를 뺄 거니까 얘는 4분의 2 따라서 2분의 1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지금 뭐 구하래요? EX 바 구하래죠. EX 바는 그냥 똑같이 모평균 나왔으니까 2분의 5라고 써주시면 되죠. 자, VX 바 구하래죠. VX 바는 얼마? VX 바는 원래 있던 분산이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내가 샘플에 대한 개수 4로 나누니까 당연히 얼마 된다? 8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평균과 분산 바로 계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되셨죠? 뭐 기본 문제니까. 그렇죠? 자, 기본 문제니까 정확하게 풀 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보자. 정규분포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자, 문제 보시니까 뭐라 되어 있어? n다 그 10에 콤마 2의 제곱이 이렇게 되죠. 이거를 따르는 모집 단위에서 이미 추출해서 n개를 뽑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뭐 어쩌고 표현했네. 자, n개 뽑았다. 추출 개수, 표본의 개수. 이제 여기서 보시면 vx 반은 원래 분산이 4지. n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뭐 기억은 무조건 맞고요. 두 번째,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에 대한 형태를 계산해 주시면 얼마 돼요? 이거 10에다가 루트 n분의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얘가 지금 표본에 대한 정규 분포식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니은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니은번에서 P, 내가 무엇을 구하고 싶니? X가 표본에 대한 형태의 확률값인데 얼마? 10에서 마이너스 A만큼 간놈하고 P, X바 10 플러스 A 이렇게 됐어요. 뭔 소리냐면 정규분포식 얘는 좌우가 대칭 정규분포 그릴 수 있죠. 이유는 뭡니까? 단순하게 n 붙여놨다는 얘기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n을 붙여놓은 게 아니고 뭐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얘기는 표본도 정규분포를 따르는 건데 가운데 평균이 10이라고 했잖아. A만큼 빠져서 그거 작거나 같은 예하고 A만큼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큰 놈에 대한 확률은 좌우가 대칭 형태니까 당연히 미는 것도 맞는 얘기가 되시겠죠. 자, 맞죠? 자, 디귿번 볼게요. 디귿번 뭐 이렇게 길어? 자, P, X 바가 A보다 크거나 같고 P, Z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다. 여기는 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확률 변수를 얘기한 거고 표본에 대한 확률 변수죠. 얘는 표준화된 수치야.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두 개를 한번 그렸을 때
얘는 얘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얘는 뭐가 돼? 여기가 A가 있는데 여기가 당연히 X 바겠지. A보다 크거나 요놈에 대한 확률과 여기는 당연히 Z값으로 표현하면 0이 되겠죠. 근데 B가 여기 있을까? 근데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놈에 대한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 B 자체가 우리가 그 확률 변수로 따지면 얘는 마이너스 A가 되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얘를 만약에 Z값으로 표현하면 얘는 마이너스 B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해됐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놈에 대한 확률 자체가 똑같다 했으니까 얘는 변수로 나온 거고 이건 수치로 나온 거 확률 변수로 나온 거고 얘는 뭐로 나온 거야? Z값으로 표현한 거니까. 그렇지? 근데 부동호가 반대니까 수치랑 반대 음수가 되셔야 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플러스 루트 n분의 2의 B 이렇게 됐어. 이걸 했더니 10이다 이렇게 되지. 그렇죠. 자, 얘가 뭐야? 지금 n개를 추출했다 했으니까 얘가 원래 있던 이 형태가 지금 표준편차지. 그렇지? 표준편차. 표준편차만큼 b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b 자체는 뭐였어? b는 표준편차인데 표준편차를 또 곱했다. a라는 수치가 있어. b가 어떤 수치가 나왔어? 요게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요게 얼마니? 잘 봐봐. 우리가 얘기할 때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말이 막히냐? 잠깐만. 머리가 멍하네요. 수치 A는 확률, 얘네는 우리가 확률 변수에다가 이만큼쯤 있다 하자. 근데 이 놈 자체가 우리가 얘기할 때 얘는 뭐야? 얘도 10이지. 그렇지? 10이라는 형태야. 근데 얘가 지금 B지. B인데 수치에다가 확률 변수만큼 이게 뭔 소리냐? 잘 봐. 이게 머리 뭐 잠시만 끄고 갈게요. 참 생각이 이게 이런 소리죠. 머리가 안 돌아가나 봐요. 자, 볼게요.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얘를 B를 내가 A로 바꿔볼까? 또는 뭐 A를 B로 바꿔도 상관없지.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B거든. 이게 좀 전에 얘기했는데 마이너스 B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B에다가 얘가 얼마니? 얘는 수치야. 이제 조금 다시 계산해주면 어떤 놈이냐면 B는요 숫자야 숫자. 우리가 간단하게 선생님 이야기해서 여기 이제 10에 100에 5의 제곱 이렇게 하는 정규표식을 만들면 얘가 지금 100이라고 간주했을 때 한 칸 가면 이게 105지. 두 칸 가면 110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얘가 이렇게 숫자가 우리는 지금 0, 1로 표현하는데 여기가 1이야. 근데 1에다가 얘가 만약에 B가 1이라고 하자. 1에다가 표준편차 곱하면 얼마 되는 거냐면 표준편차를 곱했으니까 얘가 얼마 되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 길이가 나오는 거야. 길이. 이해된다? 다시 봐. 내가 문제 물어볼게. 그러면 만약에 정규표시 이렇게 표현됐어. 여기가 만약에 100이야. 아까 좀 똑같이 얘기 한번 해보자. 3이야. Z값이 3이면 여기 있는 수치가 얼마냐? 115. 왜 한 칸당 얼마씩 가니까 5개씩 갈 거니까 115. 근데 여기 보세요. B가 숫자라고. 자, B가 숫자 여기 0이고 3이지. 그럼 몇 칸 가면 3칸 가는 거거든. 원래 길이는 얼마니? 15. 115니까. 길이는 얼마? 15. 근데 3칸 가서 한 칸당 얼마씩 간다고? 표준편차만큼. 몇 칸 갔다고? 몰라. 하지만 그 길이를 얼마만큼? 표준편차만큼 곱해서. 그럼 이게 뭐가 되면 여기 실제적으로 요놈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길이가.
이해됐다? 근데 이 A는 뭔 소리냐면 10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10에서 요만큼 길이를 간 거야. 그냥 숫자가. 근데 그 길이만큼을 얘는 뒤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니까. 뒤로 갔다고. 그러면 기준 자체를 했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아. 근데 대신에 부호가 틀리지. 이 B에 대한 B가 표준편차, B가 숫자, 얘는 표준편차. 뒤로 간 길이가 나올 것이고 그 길이에 대한 표준편차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A에서 즉 10에서 A만큼 갔는데 A라는 숫자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내가 요 길이만큼 간 것을 얘가 거꾸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답은 얼마? 10 되는 게 맞네. 그렇죠? 조금만 다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뭔 소리냐면 봐. 지금 얘는 확률 변수야. 얘는 뭐라고? 확률 변수고 오른쪽은 뭐야? Z값. 우리 표준화 작업하는 숫자죠. 근데 이놈에 대한 확률이 똑같다. 근데 부등식의 방향을 한번 봐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X바거든요. 근데 X바가 A보다 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확률값을 구하는 거죠. 여기는 A값은 뭔지 몰라요. 얼마만큼 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때 이렇게 표현돼서 얘를 지금 0으로 하는 표준화 작업 수치인데 그 Z값 자체가 B보다 작거나 같다. 그 B보다 작거나 같아서 이렇게 해서 B가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됐다는 거지. 서로 확률이 똑같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얘는 확률 변수로 나온 거고 얘는 뭐로 나온 거고 표준화 수치로 나왔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똑같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지. 어차피 같은 식을 가지고 계산한 거니까. 됐습니까? 길이는 똑같대.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자,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런 얘기를 했네. 그때 A 플러스 A가 여기 있잖아.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루트 n분의 2 곱하기 B. B가 뭐라고? 간 수치. 이게 표준화된 수치니까 몇 칸 간이 이렇게 얘기한 거지. 몇 칸 칸수에다가 표준편차 곱하면 요 놈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다? 그러니까 길이. 그 길이를 얘는 이쪽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간 것을 다시 거꾸로 다시 돌아간 거야. 따라서 x바가 답이 되는 거죠. x바인데 얘는 x바의 뜻이 뭐야? 표본에 대한 평균. 표본에 대한 평균이 아까 전에 모평균 주셨고 표본에 대한 평균은 이렇게 표현된다 했으니까 답은 얼마? 10이 됐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실험적으로. 됐습니까? 자, 8번 볼까요? 8번 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뭐 하는데 평균이 화장품 하나의 평균이 얼마지? 이게 자, EX가 얼마 되니? EX 무평균 뭐 정규보 따른단 말 있어? 없지. 정규보 따르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죠. 얼마 됩니까? 근데 위에 보시면 정규보 따른다 돼 있네요. 모두 얼마 됩니까? 201.5에서 자, 그다음에 표준편차가 1.8. 잠시만 기다려. 1.8의 제곱이 되죠. 프린트 받으러 오셔서 네. 이래저래 방해꾼도 너무 많죠? 자, 볼게요. 표준편차가 1.8g. 그런데 여기서 생산되는 화장품들 이미추 9개. n이 얼마다? 9다. 자, 이렇게 되시죠. 표본 평균이 200g 이상. 그러니까 표본에 대한 평균이 200g 이상이 될 확률을 정규 200g 이상 되게 만들어요. 200g. 그러니까 표본에 대한 형태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표본에 대한 형태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어차피 모평균이 나오셨기 때문에 201.0 5는 그냥 그대로 가고 얘를 9로 나눠 3이죠. 3의 제곱이니까 얼마 돼? 3이니까 얼마 되니? 0.6인가? 그렇지? 0.6의 전체 제곱이 되시죠. 3분의 얼마? 1.8이 제곱이니까. 그렇죠? 0.6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얘기할 때 표본에 대한 평균 자체가 201이야. 201.5 이렇게 되고 0.60 200은 어디 있니? 200은 여기 있겠지. 그럼 몇 칸 가는 거야? 2칸 간가네. 그치? 모르겠으면 해보시면 되죠. 200 마이너스 201.5 나누기 0.6 이렇게 쓰시면 얘가 얼마 되냐? 마이너스 2.5거든. 이거 이상인 거니까 요 놈에 대한 확률 자체를 찾아달라고 얘기한 거죠. 얘가 마이너스 2.5예요. 자, 표 보시면 마이너스 2.5 보이시죠? 2.5가 0.4938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형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2938, 4938. 그러면 여기 오른쪽 0.5를 더해주니까 당연히 답은 5번 이렇게 쓰시면 되시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9번 문제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공용 자전거의 1회 사용 시간이 60분, 표준 편차가 10분인 그러니까 얼마 됩니까? n 전체가 지금 60분을 쓰고 있는 표준 편차 10에 대한 제곱으로 표현된다. 평택도 있죠, 공용 자전거. 근데 25에 추출했대. 그러니까 n 자체가 25. 총 시간이 그러면 얘를 내가 뭐 하면 되냐면 1450시간 이렇게 돼 있죠. 이상의 확률. 그러니까 이거는 샘플에 대한 개수가 몇 개니까 25개니까 이걸 20으로 나눠봐. 그러면 얼마 돼요? 1450을 25로 나누면 얼마 됩니까? 5 되고 5가 되고 125 그러면 얼마? 200 이렇게 되죠. 200이니까 얼마 돼요? 8인가요? 58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58 이거에 얼마 되니? 잠시만요. 이거 이상인 거니까 그러면 얼마 돼? 우리가 얘기했던 58분 이상인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전체가 지금 현재 60분인데 전체 시간 25대에 대한 전체 시간이 1450시간이니까요. 그걸 내가 모아서 1450분이니까 25로 나눠주면 얘의 평균이 5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8분 이상이 될 확률만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요게 지금 샘플로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표본에 대한 정규표 식을 만들어 주시면 60에다가 5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되시겠죠. 5의 제곱 이렇게 쓰실 거니까. 그러면 한 칸, 여기 한 칸 같네? 그럼 여기 반 이쪽에 있는 놈에 대한 확률 자체는 0.3413. 그래서 0.5 더해주시니까 0.841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군용 위장 그림 문제 진짜. 한 개의 무게에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정규표를 따른다. 자, 5에 대한 형태 나왔죠. m 나왔고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군용 위장 크림 중에서 한 개를 선택했더니 50 이상의 확률이 50 이상, 그러니까 50g 이상이 확률 자체가 정규표 따른다 했으니까 모르지만 얘가 지금 얼마, 얘가 5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에 대한 확률이 얼마 된다? 0.2587. 그럼 여기는 0.3413. 딱 맞죠? 그러니까 얘가 Z값 자체가 1이라는 거예요. 얘가 0일 때.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니? 50g 이상. 얘가 이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추출. N 자체를 4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모에서는 이렇게 표현된 거거든. 지금. 모에 대한 표현을 쓰게 되면 여기가 지금 2에 해당되는 건데 표준 편차가 뭔지 모르잖아. 그런데 얘를 4개를 샘플을 뽑았대. 그럼 뭔지 모르지만 얘가 평균은 똑같이 n은 그냥 그대로 갈 건데 50이라는 숫자는 그냥 그대로 있을 거야. 요거 이상에 대한 확률 자체를 구해달라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 되니? 그럼 잘 봐봐. 얘가 얼마냐? n이 4지. 끝나면 표준 편차가 여기서 여기까지 z값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야.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얘나 길이는 바뀌지 않아. 이유는 모가 m이기 때문에 표본에 대한 얘도 그냥 m이 되는 거야. 시그마가 있긴 한데 이놈을 지금 2로 나누어서 제곱이 될 거니까 전체 길이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된다 안 된다? 왜? 표준 편차는 이 루트 n이야. 그러니까 4가 루트 4가 들어가는 2분의 시그마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시그마였던 거야. 한 칸 갔으니까. 근데 얘는 시그마를 2분의 시그마로 바뀔 거니까 얘는 얼마? Z값 자체가 얘가 1이 아니고 2가 되는 거지. 왜? 한 칸당 2분의 시그마가 될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시그마였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시그마인데 한 칸당 이 표본에 대한 형태는 2분의 시그마씩 간대. 그러니까 당연히 Z값 자체가 2가 되시는 거죠. 따라서 2가 될 거니까 이놈에 대한 확률 자체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지. 되셨습니까?
얼마 돼요 그러면? 2니까 0. 4개 추출해서 20 이상의 확률 자체를 구해라. 그러면 얘가 얼마 되는 거야? 원래대로 따지면 얘는 샘플에 대한 개수가 4개. 그러니까 2로 나눈 거니까 2가 됐으니까 얘가 이 놈의 자체가 0.0228. 답이 좀 틀린 거 같아? 10번 잠시만요. 10번 지금 뭐였더라? 맞네요. 0.0228. 제가 답을 잘못 체크했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가 2가 될 거니까 0.0228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답을 잘못 체크해놓고 나서 답이 왜 안 되지? 라고 계속 물어보는데 이해되셨습니까? 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Z1이었어. 그러니까 시그마. 그런데 표준 편차가 2분의 시그마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Z값이 2가 되시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11번 보도록 합시다. 자, 11번 보시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M, 표준 편차 5 정규분포 따른다 되어 있죠. 11번입니다. 얼마 됩니까? M에 0.5의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되시면 되겠고,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25개를 이미 추출해서 25개, N 자체가 25개 이미 추출해가지고 뭐가 돼? 95% 신뢰도로 계산했을 때 A, M, B 95% 추정. 얘가 지금 뭐가 된 거냐면 C값을 A 지금 문제에서 이런 얘기했지. P 절대값 Z가 뭐보다 C보다 작거나 같은 게 0.95입니다. 당연히 95% 추정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 C를 A, B로 표현해달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C를 A, B로 표현 한번 해보자. 자, 우선은 길이, 요게 지금 나는 뭐로 계산할 거냐면 길이로 계산할 거야. 신뢰도 구간의 길이. 신뢰도 구간의 길이는 B-A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2 곱하기. 자, 얼마 됩니까? 95% 밑에 보시면 1.96 안 나왔네. 지금 95% 추정했다. 95% 추정값만 나왔지 뭐 신경 쓸 게 없지. 그치? 자, 2 곱하기 얼마 됩니까? 우선 봅시다. K 곱하기 얼마? 루트 n분의 25분의 5점 루트 n분의 루트 25. 그 다음에 시그마 0.5 이렇게 되죠. 여기 있는 이 K가 어찌 보면 C값이죠. 95%니까. 그 C값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현재 얼마? C. Z값. 우리가 얘기하는 이 K는 이 Z값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C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K가 C로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C로 표현하면 얘가 얼마 됩니까 지금? 10분의 1. 10분의 1이 5분의 1 되죠. 그러면 C는 얼마 됩니까? B-A에다 몇 배 시켜줍니까? 5배 시켜줍니다. 왜? 5분의 1에서 넘어가니까 5배가 되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답이 몇 번이야? 5번 이렇게 드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K 자체 우리가 니네들 문제를 계속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죠. P Z 절대값 Z가 뭐보다 1.96 이렇게 되면 얘가 얼마 되는 거냐면 0.95예요. 0.95. Z 자체가 이 말이 지금 요게 이제 무슨 값? Z값이잖아. 우리가 얘기했는데 맨날 K라고 썼던 것 자체를 K가 아니고 C로 바꿔놓고 계산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2번 봅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모니터의 평균 수명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회사에서 모니터 중 100대를 이미 추출을 했고 N 자체가 뭐라고? 100이라고 돼 있고, 자, 표본 평균이 X바. 그러면 모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표본도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X바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 500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이용해서 지금 뭘 구했냐면 X바 마이너스 C, 여기 M 나와 있고 X바 플러스 C, 이게 무슨 표현인지 이해되시죠? 모평균 추정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표본에 대한 평균 자체가 X 반대, 거기서 C만큼 뺐고 C만큼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99% 추정했대요. 그러니까 그 99% 추정. 근데 그 Z값 자체가 95인데 Z는 얼마 된다? 2.5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값을 찾으래죠. 맞습니까? 그럼 C는 우리가 얘기할 때 뭐하고 똑같아? 자, 우리가 신뢰도 구간 길이는 여기서 여기 빼면 되는 거니까 이 C값이잖아. 그치? 그 C만 계산할게요. 원래는 이 C는 2 곱하기 K가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이 m 10이죠. 그 다음에 표준편차 얼마? 500 이렇게 쓰시면 되죠. 원래 뭐에 대한 형태가 있어야 돼. 표본에 대한 개수가 우리가 표본에 대한 개수가 100개이다 보니까 100을 좀 충분히 이용하셔서 문제 풀 수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되시겠고 50 그럼 100 되는 거니까 258 자 2로 나누니까 얼마? 129 10값 찾으신 거죠? 10값 129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우리가 그 신뢰도 구간의 길이로 계산해버렸죠. 신뢰도 구간의 길이로. 그래서 신뢰도 구간의 길이는 얼마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신뢰도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여기 k가 나오는데 k값은 z값이죠.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 x. 여기는 목평균인데 여기 보세요. 이게 표본에 대한 표준편차 나왔죠. 얘는 표준편차잖아요. 뭐에 대한 표준편차지만 샘플에 대한 개수가 100개 충분히 많죠. 따라서 표본에 대한 표준편차를 갖다 쓰셔도 상관없다는 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뭐에 대한 표준편차가 있어야 하는데 표본에 대한 표준편차로 둥둥 떠다니면 그거 그냥 이용하셔서 문제 풀어본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